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9월 30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6,800달러 약간 마이너스고 이더리움은 1,600달러 플러스고요. 비트코인 29일 27,000달러까지 상승 이후 비트코인 도미넌스하고 약간 하락이 왔습니다. 대신 26,800달러 라인 지켜주면서 나스닥 따라서 상승한 것이 중요하고요. 미국 거시경제 데이터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9월 마지막 날이고 한국 새벽 미국 시장까지 비트코인 양봉으로 월봉이 종료되며 10월 상승 기대감은 더 높아지는 거죠. 약세장인 9월에서도 폭락 없이 코인 시장 26,000달러 지켜주었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개인 투자 비중 높은 추석 연휴 기간인데 2018년부터 해서 추석 기간 동안 폭락보다는 상승이 많았고요. 기관들 출근 안에서 강한 매수세는 안 나오지만 한국은 6일간 연휴고 중국은 8일 휴식이라서 코인 시장 내 개인들 자금이 순환을 하는 거죠. 세력들이 코인 가격 약간 올려주고 연휴 동안 알트코인 개인들 투자 유입을 시키는 거고요. 리플의 뉴욕 승리 파티도 연휴 피크 맞춰서 진행하고 아시아의 리플 투자가 메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큰 변동 없었지만 리플은 740원까지 상승했다가 매물대 맞고 재하락을 했고요. 리플 뉴욕 파티 진행 중이라 이후 새로운 정보 더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 나온 긍정적인 소식 먼저 전달을 드리고요. 리플 뉴욕 승리 파티 진행 중인데 뉴욕에서 큰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트위터로 뉴욕 현지 상황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 자동차 잠기고 도로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리플 홀더들 리플의 험난한 여정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리플 ODL로 뉴욕월과 미국 금융 중심지를 쓸어버린다는 유머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의 잠재적인 성장 가치는 ODL로 글로벌 외환 거래에서 리플 시스템 이용해서 수수료 적게 하고 빠르게 거래하겠다는 리플의 신기술이고요. 이더리움은 알트코인 코인 생태계 주도를 한다며 리플은 낮은 수수료와 속도 앞세워서 국가 간 송금에서 파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레이어 1, 레이어 2로 충분히 리플과 비슷한 시스템은 개발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국가 간 환전 송금에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합니다. 리플처럼 시가총액 순위 3위인 코인 통해서 송금 거래하면 거래 안정성도 올라가는 거고 대규모 거래도 가능한 거고요. 폴리곤 솔라나가 성능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시총 규모가 큰 리플보다는 작기 때문에 세력들이 중간에서 가격 조작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세력들은 개인들 비중 얼마나 늘어나고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최소 수천억에서 수조원씩 투자하는데 당연한 거죠. 리플 승리 파티 열리는 뉴욕이 홍수는 발생을 했지만 새로운 호재 소식이 났습니다. 동유럽 국가인 조지아 중앙은행에서 리플을 CBDC 파트너로 선택했다고 하고요. 리플의 CBDC 전담 고문은 이번 리플 파트너십이 디지털 통화 시스템 개발에 중요한 진전을 이룰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리플은 조지아에 멈추지 않고 30개 국가 CBDC 플랫폼과 논의 중이라고 했고요. 팔라우 공화국, 몬테네그로, 부탄, 홍콩, 콜롬비아 5개 국가가 리플과 CBDC 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조지아라는 국가를 보면 크게 알려지진 않았고요. 러시아 아래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중간에 위치했고 터키 바로 옆에 있는 국가인데 인구는 400만 명으로 1인당 GDP는 12,000불이고요. 한국보다 경제 규모 작고 1인당 소득도 작은 국가죠. 2021년 비트코인 법정 화폐 만들었던 엘살바도르하고 비슷한 느낌이다 볼 수 있습니다. 조지아, 부탄같이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이 리플 채택하는 메인 이유는 이더리움보다 송금 수수료 저렴하다는 데 있고요. 자국 경제력 약한 국가들은 국민들 다수가 해외로 가서 외화 벌어오는데 의존을 하고 송금 수수료 비싸니까 리플을 이용하는 거죠. 한국처럼 금융 발달된 국가라면 외화 송금 수수료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대신 이렇게 금융 낙후되어 있는 국가들은 외국계 은행들이 경제를 지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도 훨씬 더 비싸고요. 특히 조지아처럼 전 러시아 소련이었다가 독립한 국가들은 정치는 독립을 했더라도 경제는 러시아 유럽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돌파구로 리플의 CBDC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죠. 미국이나 한국처럼 경제 규모 큰 국가에서 리플 기반으로 CBDC 발행하면 리플 가격에는 긍정적이지만 금융 발달된 국가들은
모든 테스트 진행 이후 신중하게 리플이냐 이더리움이냐 CBDC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먼저 파라오, 조지아 등 이런 작은 국가들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지속적인 모니터 중입니다. 중소국가들이 리플 도입량이 증가하면 한국도 도입 가능성 상승을 하는 거고, 2021년 CBDC 처음 도입한 중국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했고요. 미국, 한국은 CBDC 아직 연구 중인데 중국 따라서 이더리움 도입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달러 패권 뺏기는 건 아닐지 고민이 많듯 합니다. 이더리움 시가총액 2등이 아니라면 다음은 리플이라 한국, 미국도 리플의 CBDC를 전혀 고려 안 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이더리움 70%라면 리플은 30% 정도 확률로 CBDC 도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플사의 지속적인 개발과 적극성에 따라서 리플 CBDC 가능성은 증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플은 블록체인 인프라 업체인 포트리스 인수를 잠정 철회한다고 갈링하우스 CEO 트윗을 했습니다. 포트리스 인수한다고 발표 이후 20일 만에 철회를 한 건데, 기존의 포트리스 페이 포함한 포트리스 그룹사 투자 계획을 전면 철회를 한 거고요. 포트리스 신탁회사는 미국 네바다주에 신탁 라이센스를 보유한 업체입니다. 리플이 미국 금융시장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라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리플이 아시아, 유럽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잠재적인 성장 가치가 낮다고 평가는 되었지만, 한 달 전 포트리스 인수 발표로 미국 시장 확대까지 장기적인 전망은 증가를 했습니다. 미국 금융회사 인수 포기는 미국 정부나 이더리움 세력의 압박은 아니고 포트리스 업체 자체적으로 1200만 달러 보안사고 때문이고요. 이번 보안사고로 테더코인 원화로 162억 원치 탈취를 당했다고 하는데, 말만 보안사고고 탈취지 내부 직원하고 짜고 해킹했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회사하고 리플이 연계되는 것은 리플에게도 악재이고요. 때문에 갈링하우스 빠르게 악재 털어내면서 리플 가격에게도 긍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포트리스가 문제 생기면 결국 리플은 2020년 소송에 추가적으로 포트리스 소송까지 충격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2020년 SEC가 리플 소송한 것은 리플 가격과 회사의 큰 손실이지만 코인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 리스크 줄여주는 효과입니다. 아무리 시가총액 순위 3위, 업계 레벨 높은 기업도 SEC 소송 이후 가격 떡 나갈 수 있다 경고를 하는 거고, 언젠가는 FTX 사태 리플 소송 종료는 되겠지만 충분히 경고와 제약을 줘야지 다음에는 이 같은 리스크가 발생을 안 하는 거죠. 2020년 리플 소송된 주요 원인이 코인은 증권이 아니니까 회사에서 마음대로 유통량 늘리고 투자자들한테 간접적인 손실을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의 증권법에서는 이 같은 비공시 유통량 발행은 용납이 안 되는 행위죠. 애플, 테슬라 같은 기업이 이렇게 마음대로 유통량 발행했다가는 주가 1달러로 폭락하면서 파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2020년 소송 이후에는 대부분의 메인 알트코인들도 함부로 유통량 늘리지 못하고 공시도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코인 시장이 제대로 자리가 잡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리플은 740원까지 상승했다 윗꼬리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99일선 부까지 터치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리플의 장기적인 움직임을 봐서는 큰 상승 이후 하락은 했지만 이후 반등해서 99일선 정도는 터치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요. 앞으로 리플이 어떻게 될지 움직임이 중요한데, 리플의 움직임은 USDT 테더 도미넌스 움직임에 달려있다 볼 수 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 9월 초 비트코인 25,000달러 폭락에 피니시 짓고 내려온 상태인데, 장기적인 상승 추세 라인이 파닉 라인 터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고요. 10월 아무리 코인 시장 불장이긴 하지만 파란색 라인 맞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기간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큰 하락 이후 횡보는 2달 60일 정도는 이어졌습니다. 거시 경제 데이터 잘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 투심이 확실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다시 테더 도면스는 올라갈 수 있고요. 하지만 9월에 이어서 10월도 비트코인 양봉될 가능성 높고 미국 거시 경제 데이터도 잘 나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테더 도면스 8.4% 핵심 라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